호우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어려서는 조숙한 소년이었으나 자라서도 마음만 소년이어서 문제인 두 남자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. 안녕하세요, 원우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조쿠나입니다. 외모가 소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. 거꾸로 됐어야 됐는데 그죠? 오늘 네. 녹음하는 날짜가 네, 4월 14일이에요. 맞아요. 뭐 영화랑 이것저것 꽤 길게 녹음을 할 예정인데. 네, 맞아. 오늘도 아주 강행군입니다. 네. 이 바깥에 날씨가 아주 화창한 봄날인데. 근데 이제 블랙데이잖아요. 4월 14일. 되게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네요. 블랙데이. 짜장면 드셨어요? 짜장면 먹는 날. 나는 솔로의 상징이기도 한 짜장면. 어떻게 해서든 나는 솔로랑 연결짓는. 네, 전 근데 4월 14일을 블랙데이랑 연결하는 그 발상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에요. 그 아저씨들만 할 수 있는 건데. 그게 어떨 때 먹는 거였죠? 그냥 블랙데이는 네,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랑 다르게 네. 뭐 싱글들도 솔로들도 어.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아. 블랙데이가 블랙데이를 이제 약간 체념하듯 밈처럼 네네네. 한 30년 전에, 네. 20년 전에 이제 그렇게 먹기 아.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날은 뭐 연인들도 먹고 뭐 다 네. 먹는 거죠.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솔로가 굳이 짜장면을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의 메뉴로 결정한 게 이런 거랑 좀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? 그런 좀 연결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죠. 짜장면을 뭔가 솔로 메뉴의 상징으로 가져온. 포문부터 나는 솔로로 시작하는. 남규홍 PD가 이거 한번 들어야 돼요. 제가 오랜만에 이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 왔는데. 아, 맞아요. 조 셰프님은 좀 오랜만이시죠? 네, 지난번에 이제 백삼 작가님이랑 맞아요. 네. 저 없을 때 한번 하셨었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지금 이 녹음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네. 그 엔지니어님의 네, PD님. 그 PD님의 이제 용환을 처음 뵙죠. 영화를 처음 뵀잖아요. 제가 늘 그 되게 정말 미남일 거다라고 네. 이야기했었고, 저는 심지어 이 화면도 그 네. 지금 앉아 있는 상태가 저는 이제 등지고 그죠, 앉아 있기 그죠. 때문에 등지고 저는 있는. 지금 PD님의 표정을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네. 제가 약간 주지훈 닮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잖아요. 네네. 잘 보셨는데요? 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거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 오시면 엄청 잘생긴 PD님이 앉아 계십니다. 네. 여러분들도 그 오디오 강남점입니다. 역삼 파트너 스퀘어에서 오디오 클립 채널 하나 아니면 저희 방송에 나오셔도 좋고요. 갑자기 이 부분 녹음이 안 돼 있는 거 아닐까 지금 갑자기. 되게 수줍은 분일 것 같아서. 역시 또 조 셰프님 만나니까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고 싶긴 하네요.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 원우 씨 생각 좀 나던데. 요즘? 최근에요? 네. 최근에 저는 사실 비슷한 그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였어요. 벌써 4월. 그렇죠. 이제 이 방송 나가는 게 이제 4월 17일 그 중순이고, 네. 5월 달분까지 오늘 저희가 방송 녹음하려고 온 거잖아요. 그렇죠. 와, 벌써 1년의 절반이 육박해가는 음. 그런 시즌인데, 최근에 조금 저의 어린 시절과 지금의 저와 또 어떤 시간의 흐름 같은 거를 좀 되새길 만한 좀 큰 사건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는데, 그렇죠.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법한 사건이 하나 있었었죠. 네, 류이치 사카모토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네네. 많이 언급했었던, 네, 또 이상 선생님도 굉장히 굉장히 좋아했었던 음악가죠. 존경하는. 네. 원우 씨가 상당히 좋아하는 예. 이 뮤지션인데 언제 돌아가신 거죠?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월 28일에 네. 돌아가신 걸로 알려졌는데, 네. 4월 달 돼가지고 4월 한 3일, 4일 그 맞아요. 무렵에 이제 알려졌어요. 왜 이렇게 이제 언론사 일종의 프레스 릴리즈가 이렇게 늦은 거예요? 저는 뭐 되게 그분다운 이제 대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뭐 떠들썩하지 않게 뭐 이렇게 장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끝나고 나서,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팬들도 팬클럽에서도 지금 되게 이제 그분의 건강과 회복을 좀 기원하는 네.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뭐 막 글도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, 네. 그분들도 사실은 4월 달 돼서까지도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가셨을 정도로 되게 조용히 그냥 모든 그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뭐 그냥 되게 조용하게 음악만 남기고 이렇게 가신 그런 느낌으로 뉴스를 저도 접해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그분다운 마무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. 사실 제가 류이치 사카모토를 잘 알지 못했었고, 네네네. 그럴 수 있죠. 원우 씨는 주로 사카모토 류이치라고 부르시죠? 뭐 그게 똑같죠. 그게 뭐 이제 조쿠나냐 쿠나조냐 그 네, 차이죠. 그렇죠. 그냥. 예. 그러면 쿠나조예요? 그 사카모토 류이치가 쿠나조인 거예요? 조쿠나인 거예요? 사카모토 류이치가 일본식으로 조쿠나인 거예요. 성이 사카모토 상인 거죠. 그럼 네. 사카모토 류이치라고 부르는 거 네네네.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일반적인 거구나. 그렇죠. 일종의. 네. 네, 그래서 뭐 이제 근데 일본에서는 교수라는 별명으로 되게 네. 유명해요. 쿄주라고 하는 별명으로도 유명하고, 1952년 1월 17일 생으로 출생하셔서 2023년 3월 28일에
돌아가신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 네. 원우 씨가 나중에 자서전을 한 편 쓴다고 하면 네네. 원우 씨가 최소한 한 페이지 정도는 네. 이 사카모토 류이치한테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 좀 오, 받았었어요. 네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음. 짤막하게나마 그럴까요? 원우 네. 씨에게 좀 드리고 싶고 이 류이치 사카모토, 뭐 사카모토 류이치 네네. 이 사람에 대한 원우 씨의 마음을 그 한 페이지를 미리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일단 되게 재밌는 비유법이네요. 저의 자서전을 쓰다고 했을 때 한 페이지. 근데 아마 정말로 그런 걸 쓰게 된다면 회고록, 자서전 이런 걸 쓰게 된다면 한 페이지를 충분히 넘어가는 거의 뭐 한 챕터를 하려 해도 네. 모자람이 없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.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제 그분의 음악을 들었던 게 1997년도 이제 당시 저희 이제 중학생일 때였는데 타워 레코드에서 들을 때인가요? 그 무렵이죠. 그 네. 무렵이죠. 타워 레코드 뭐 이제 제가 가장 인생에서 음악을 많이 들을 때였고 주로 가요라고 하죠. 한국 네, 대중음악 이승환 씨를 비롯해서 뭐 윤상 씨, 윤상 이승환 씨 씨나 윤종신 씨나 유희열 씨나 여러 번 언급하셨던 그쵸. 네. 그 라인의 음악을 쭉 진짜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섭렵을 해가던 때였어요. 그쵸. 네.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막 그 어린 애들의 그 치기 어린 사고 방식이랄까? 부심이라고 해야 되나? 이 정도면 내가 뭐 모르는 음악이 있나? 막 약간 대중음악은 어느 정도 다 안 것 같다. 적어도 우리나라 뭐 막 대장 이런 계보 뭐 이런 거 예, 다 알고. 뭐 대단한 뭐 그런 음악이 있나라고 이제 음. 막 그런 꼴 같지 않은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때에 당시에 이제 그 케이블 TV에 지금은 엠넷밖에 없지만 네. 그 당시에 KMTV도 있었어요. 그렇죠. 네. KMTV가 43번이고 네, 맞아요. 엠넷이 27번이고 그랬던 맞습니다. 시절이 꽤 네.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KMTV의 그 남궁현 씨가 진행하는 드러머. 네. 팝스트릿이라는 그 맞습니다.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그 당시에는 VJ라고 해서 그렇죠. 이렇게 그 화면 한가운데에 이렇게 DJ랑 이제 DJ의 비주얼 버전이라고 해서 비디오 자키죠. 맞아요. 네. 자키라는 표현 너무 네. 오랜만인데. 최할리, 김형규 뭐 이런 분들 있었죠. 그렇죠. 네. 김형규 뭐 김유나 지금 이기상. 자우림의 김유나 맞아요. 씨의 남편인 치과의사 김형규 씨. 맞아요. 네. 그분이 또 되게 그런 분들이 유명한 또 되게 스타였었어요. 그렇죠. 그분들이. 남궁현 선생님도 그 네. VJ의 한 명으로 팝스트릿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 음악에 좀 심취해 있던 때였기 때문에 네. 그 프로그램을 보진 않았어요. 네. 근데 어느 날 KMTV를 그 무심코 저는 무조건 43 아니면 27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팝스트릿의 예고편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이 정말 저의 이제 귀를 강타했던 거죠. 정말 그 충격을 받았어요. 제가 그 음악을 듣고 그때 깔렸던 노래가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의 레인이었던 거죠. 아하. 그 노래를 깔면서 이렇게 흑백 느낌의 이렇게 네. 화면을 깔아가지고 그 예고편이 음흠. 송출이 됐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를 걷다가 뭐 좋은 음악이 있으면 이제 음악 검색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샤잠 뭐 이런 프로그램 저 네, 쓰거든요.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때 그래도 다행히 그 예고편이 여러 번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음악을 기억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. 일단은 제가 근데 이 가사도 없잖아 이 노래는. 맞아.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 노래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필사적으로 이 노래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43번을 봤던 거죠.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곡 소개가 있지 전혀 그런 게 않았나 없어요. 보네요. 왜냐하면 예고편 화면이기 때문에 그렇죠. 일종의 광고 음악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멜로디와 이 편곡을 기억하기 위해서 실내악 구성으로 되어 있는 현악 중주 앨범 노래였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걸 필사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던 차에 당시에 음악도시였나 뭐 아무튼 그런 제가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된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이 노래가 1996 앨범에 수록돼 있었던 앨범인데 네. 곡인데 그때가 1997이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신보에 해당했던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 심야 라디오 어떤 한 코너에서 이 노래를 듣게 됐어요. 네. 정말 천신만고 끝에. 그래갖고 류이치 사카모토의 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 중학생인 저로서는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이름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네. 그래서 레인이라고 하는 제목만 일단 기억을 했어요. 아하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검색이 시작된 거죠. 제가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이름은 까먹었는데 생경하지. 네, 그 너무 일본 사람 이름 어렵잖아요. 그래서 레인이라고 하는 일단 그래도 제목을 안 게 어디예요. 그렇죠. 저의 원우 씨의 우가 사실은 비유자란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때는 막 그런 것도 되게 운명적으로 느껴지잖아요.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이름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사람의 1996이라고 하는 앨범에 이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앨범을 이제 교보문고 핫트랙에서 네. 이 앨범 CD를 사서 집으로 들어와서 교복도 갈아입지 않고 그 노래를
앨범을 근데 저는 레인이라고 하는 노래가 2번 트랙에 수록돼 있거든요. 네.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. 1번 트랙부터 듣지 우리는 2번 그치, 트랙만 듣지 그치. 않잖아요. 교복도 갈아입지 않고 그 1996이라는 앨범의 비닐을 벗겨서 방에 들어와서 그 오디오 데크에 그 CD를 틀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순간과 그 분위기, 그 시간, 그 경험 전과 후로 저의 인생이 전 갈린다고 생각해요. 지금도 굉장히 감상에 젖어 있어요. 그거 네. 전과 이후로 저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. 아하. 그 앨범, 그러니까 저의 인생 앨범인 거죠. 네. 물론 저는 그 뒤로도 인생 앨범을 한 서너 장 더 만나게 되는데 이때만큼 압도적이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처음 만나는 네. 백지에다가 그리는 그림은 새로운 그렇죠. 법이니까. 그래서 그때 10대 소년이었던 저가 이제 와,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음악이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음악이 있구나 아하. 라는 걸 알게 돼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이제 점프업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카모토 류이치 앨범을 중학생이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. 근데 용돈을 정말 모아서 그때는 이제 CD를 사지 않으면 네. 앨범을 들을 수 없었을 그렇죠. 테니까 한동안 그래서 97년도에는 사카모토 류이치 앨범만 샀던 것 같아요. 앨범이 또 근데 오질나게 많아요. 정말 1년에도 막 두세 장씩 내는 분이고.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하도 한이 맺혀가지고 까먹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 음반을 직수입을 해서 사게 되면 그때도 인터넷으로 살 수는 있었거든요. 네. 36,800원이었어요. 와, 너무 비싸다. 한 장에. 와, 정말 진짜 비싸다. 정말 비싸잖아요.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가수들의 앨범이 네. 한 2002년, 2003년까지도 9,900원 뭐 이렇게 맞아요. 팔았었습니다. CD 한 장에. 1호선 1,500원 뭐 이렇게. 1호선 종강역 지하상가 레코드샵에 가면 네. 가요는 9,000원, 네. 팝송은 12,000원으로 거의 딱 정해져 맞아요. 있었어요. 그 네. 라이센스로 들어온 거는. 근데 근데 이거는 36,000원이면 엄청난 고가죠. 그쵸. 왜냐하면 사카모토 류이치 앨범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라이센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. 근데 그게 또 사실은 저의 이런 그 뭐랄까요 소장 욕구를 더 자극하는 거예요. 아하. 더 뭔가 희귀한 음반인 것 같고. 그래서 우리나라에 라이센스 나와 있는 앨범은 몇 장 안 됐었으니까 쭉 다 네. 샀는데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뭐 스위트 리벤지라든지 뭐 뷰티라든지 네. 이런 앨범들을 또 들어봤는데 아니 레인의 그 구성을 하고 있는 앨범은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. 아하. 이 사람이 막 댄스 음악을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피아노 솔로를 막 하고 네. 그다음에 또 막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막 무슨 꽁트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바보 분장하고 나와서 연기를 하고 막 뭐 밟고 넘어지는 연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. 네. 그런 이른바 갯모애라고 하죠. 그게 뭐예요?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다양한 모습이 가지고 오는 갭에서 오는 매력. 이걸 일본어로 갯모애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빠져들게 된 거죠. 이 사람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정통 음악을 공부하신 분인데 갑자기 댄스 음악 같은 거를 막 프로듀스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거가 뭐 꼭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차트 성적도 엄청 좋은 거예요. 왜냐면 또 그 당시에 88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난리가 났던 게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 같은 분이었던 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영화음악상을 타버렸던 거잖아요. 마지막 황제라는 그 맞아요. OST로. 그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. 난리가 일본에서. 나죠. 80년대.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당시부터 뭐 일본 최고의 진짜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랑 또 약간 좀 뭔가 라운드가 다른 느낌으로 그렇죠. 마이클 조던 같은 느낌으로 네. 활동을 하셨던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되게 여자 가수 프로듀싱도 많이 하시고 음. 본인 딸도 또 가수로 데뷔시키시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앨범들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분이 프로듀스한 모든 곡을 다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. 모르는 게 아직도 많이 나오고 네. 그럴 정도로 방대한 이제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런 분의 활동 궤적을 보면서 뭔가를 창작한다는 것의 매력, 그다음에 그 창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의 매력,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가 어디까지 방대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매혹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.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제가 글 쓰는 일을 하고 이렇게 뭐 방송하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저의 업으로 하고 있는데 네.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되게 많은 다양한 그 예를 들면 저도 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소재와 네. 다양한 형식을 이렇게 실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추구하면서 나름대로의 작가 활동을 해왔단 말이죠. 그런 것들이 사실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영향력에서 그냥 그 자체가 저는 그거의 오마주였다고 생각해요. 사카모토 류이치의 활동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패러디가 아니었나. 엄청난 헌사네요. 네. 그래서 네.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사실은 이제 나이 차이가 저희 딱 아버지 뻘이잖아요. 네.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돌아가시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2018년인가 그 무렵부터 이미 이제 암 판정을 받아서 네. 활동을 쉬었다가 뭐 재개하셨다가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생각했었던
장면이거든요. 네. 돌아가시는 상황에 대해서. 그런데 참 되게 생각보다 담담한 느낌이었는데 네. 생각보다 잔상은 오래 또 가는 것 같아요. 음. 마치 저의 지인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지금까지도 좀 그렇게 지내고 있고,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새로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뭐 어떤 음악 좋아하냐 이렇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몇 개 고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노드를 그어주잖아요. 그렇죠. 추천곡도 네. 추천해주고. 저는 뭐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한 대여섯 개를 쓰는데 항상 그거를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가장 처음으로 찾는 아티스트가 루이지 사카모토였어요. 지금까지도. 뭐 유튜브 뮤직, 뭐 최근엔 제가 애플 뮤직을 새로 가입했는데 그때도 뭐 어떤 음악 뮤지션 좋아하세요?라고 하면 사카모토 루이지부터 일단 찍고 시작하는 그런 채로 저도 이제 이렇게 한 명의 뭐 어른이 돼서 혹은 뭐 크리에이터라고 할까요?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, 이제는 리치 사카모토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 영감의 원천이, 그 분은 사라진 거잖아요. 그분 돌아가신 거니까. 네. 물론 그분의 음악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도 제가 모르는 뭐 음악들이 잔뜩 남아있다고 믿고 싶은데, 영감의 원천 그 분 자체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그 쓸쓸함을 가지고 그분의 음악을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되게 그래서 좀 차분한 뭔가 네.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좀 지내고 있었어요. 이럴 때가 있죠. 그 운동 선수들이 은퇴를 하면, 저는 이제 스포츠를 더 좋아했었으니까 네. 제가 좋아했던 선수나 한 시대를 지배했던 선수가 은퇴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리스펙, 되게 존경의 그쵸. 세레모니들을 팬들이 해주거든요. 네. 뭐 일종의 그런 것들의 하나가 뭐 영구 결번이나 뭐 은퇴식 같은 거죠. 네. 그리고 근데 이제 운동 선수들은 뭐 짧게는 10년에서 30년, 네. 뭐 요 정도를 길게 뛰어도 한 20년 정도를 뛰시고 나서 이제 은퇴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존재의 절멸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엔터테이너,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미술을 네. 하시는 분들이나 뭐 요 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죠. 운동 선수들보다.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켜켜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 과정의 호흡이 네. 상호 간에 더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팬들과 그 뭐 크리에이터 간에. 음. 그래서 그 남은 인생에서 이 사람의 새로운 음악이 없으면 어떡하지? 네. 혹은 이 사람의 새로운 그림이나 글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쉽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 같고, 그렇죠.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는 상상해 보면서 들었고, 그래서 원우 씨의 인생에서 또 다른 어떤 뭐 크리에이터가 누가 나타날지 네.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, 음. 또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, 맞아요.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어쩌면 또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고 그런 자극을 이어가는 게 또 인생의 즐거운 사건이기도 하고, 그만큼 인생이 활발하게 여전히 왕성한 자극을 받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게 되기도 해요. 작년에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가 우리 이 사회에서 좀 이름이 많이 나왔던 건 유희열 씨의 맞아요. 그 표절 논란 때문에 좀 그렇게 그죠. 됐는데, 어쨌든 대단히 위대한 네. 뮤지션의 죽음 앞에서 뭐 국적을 떠나서 네. 어쨌든 네. 교수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. 그동안 만들어주셨던 그 모든 위대한 음악과 영감들의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고요. 만약 저의 마음에 감수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감수성의 원작자 중 한 분이 바로 사카모토 루이치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존재만으로도 제 인생에서 하나의 시절이자 챕터였던 루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의 영면을, 안식을, 영원한 휴식을 기원하겠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우리의 호우 시절.